계속하겠습니다. 94번. 주식회사 CL은 직접 노동시간에 근거하여 제주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자, 실제 노동시간은 1000시간이고 예정 노동시간은 1100시간이다. 실제 간접비는 9,000원이다. 그러면 예정 배부율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나 자, 예정을 쓰시고 실제를 쓰면은 여기가 차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 예정은 요거는 뭐예요? 예정 배부율에다가 자, 실제 시간을 곱하면 요게 예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예정 배부율을 지금 모릅니다. 근데 좌우지간에 실제가 얼마냐? 9,000원이 발생했대요. 실제는 9,000원. 그리고 500원이 과소. 자, 차이가 500원이 적게 배부됐다. 그럼 예정은 8,500원이다 이거죠. 8,500원 했는데 실제가 9,000원이니까 500원이 과소 배부된 거죠. 그러면 이 8,500원은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시간을 곱한 거. 자, 실제 노동 시간은 1000시간이네. 그러면 요게 8,500원이니까 예정 배부율은 8원 50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정 배부율을 8원 50전이 정답이 된다. 자, 95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개별원가 계산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총 제조원가를 집계하여 동기간의 완성품으로 나누어서 원가 계산한다. 이건 종합원가죠. 자, 종합원가는 일정 기간에 발생한 총 원가를 집계해서 완성품 한산량으로 나눠주는 게 종합원가. 1번이 바로 땡. 자, 개별원가는 주로 건설업이나 조선업, 특수기계 제작업이나 영화 제작업 등에서 적용이 된다. 자, 제품의 종류나 규격을 달리하는 제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한 원가가 개별원가. 자, 개별원가에서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재료원가와 노무원가, 제조 간접 원가로 구분한 원가 요소별로 집계하는 게 개별원가. 자, 완성된 제품의 집계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 미완성된 제품의 원가가 기말 제공품이다. 자, 맞죠? 자, 그 96번을 해보면 그 5번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제품과 을제품을 만들고 있대요. 자, 원가 계산표를 그립니다. 지시서 갑, 지시서 을. 자, 먼저 기초. 자, 월초 제공품은 갑제품에 15만 원만 있고 을제품은 없대요. 그래서 15. 그 다음에 직접 재료가 갑제품은 24만 4천 원이고 을제품은 23만 6천 원. 그러면은 48만 원이 직접 재료죠. 근데 직접 재료 소비액이 50인데 48만 원이 직접비니까 간접 재료는 2만 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는 8만 7천 원에 자, 6만 3천 원이 들어가면 8763, 15만 원이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가 23만 원이니까 15만 원을 빼면 8만 원이 간접 노무원가가 된다. 자, 여기에 직접 경비가 15만 원인데 갑제품이 만 원이래요. 자, 갑제품은 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간접 경비다. 그러면 14만 원이 간접 경비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제조 간접비는 2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조 간접비 24만 원을 갑제품과 을제품으로 배부하는데 배부하는 기준은 직접 원가법이래요. 그러면은 자, 언제나 총제는 제조 간접비에 자, 직접 원가는 요거 세 개가 직접 원가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직접 경비.
그러면 48만 원에 15만 원에 만원 더하면은 64만 원이죠. 자, 그러면 배부율은 어떻게 돼요? 24만 원 나누기 64만 원. 그러면 배부율은 0.375. 자, 그러면 여기에 갑제품의 직접 원가가 24만 4천 원에 8만 7천 원에 만원. 그러면 34만 1천 원에 0.375. 그러면은 얘는 12만 7,875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 29만 9천 원, 자, 곱하기 0.375, 그러면은 11만 2,125원.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하면 24만 원이 나와야죠. 127875 하면은 24만 원. 자, 그럼 이제 갑제품의 제조원가는 쭉 더하면 되죠. 자, 얼마가 나와요? 15만 원에다가 자, 24만 4천 원, 8만 7천 원, 만원, 12만 7,875원. 그러면 얘는 618875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갑제품은 완성되었고 을제품이 미완성이다. 그러면 완성된 게 얘가 제품이고, 자, 요거 미완성품 요거 다 더하면 요게 이제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위에 아까 5번 완성된 제품의 직계원가가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되고, 미완성된 제품의 원가가 요게 기말 제공품이 된다. 이 소리가 바로 개별원가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사항이죠. 자, 끝. 자, 넘어갑니다. 자, 신바람 공업사는 상호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A 제조부문비의 합계금액을 구하라. 자, 우리 보조부문비의 배부 방법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직접 배부법이고, 그 다음이 단기 배부법이고,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 자, 이게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눠 줍니다. 그러면 제조 부문에는 A 제조, B 제조. 자, 보조 부문은 동력과 수선. 자, 우선 자기 부문 발생해. 자, A 제조는 14. 자, B 제조는 8만원. 동력은 47,000원. 그 다음에 수선은 4만원. 그럼 이거 다 더하면 30만 7천원인가요? 자, 우선 동력 부문과 자, 수선 부문이 오는데, 자, 동력 부문은 자, A 제조로 40%, 자, B 제조로 40%, 그 다음에는 수선의 20%. 자, 수선 부문은 A 제조로 50%, B 제조로 25%, 자, 동력으로 25%.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배부할 것이냐. 자, 우선 동력 부문비의 값을 라지 X로 보시고 수선 부문비를 라지 Y로 봐라.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X는 자기 자신 47,000원에다가 자, 전체 수선 Y에서 25%가 오는 거죠. 그러면 0.25Y. Y는 자기 자신 4만원에다가 자, X에서 20%가 넘어옵니다. 0.2X. 그럼 이것만 풀면 되죠. 그러면 X는 47,000원 플러스 0.25Y니까 Y 자리에다가 Y의 값 집어넣으면 되죠. 4만원 플러스 0.2X. 그러면 1X가 되고,
47,000원에다가 자 0.25와 4만원 곱하면 만원, 그 다음에 0.25와 0.2x를 곱하면은 0.05x. 자 그러면 x끼리 모아주면은 0.95x가 57,000원. 고로 x는 57,000원 나누기 0.95를 하면 되네요. 그러면 57,000원 나누기 0.95 하면 x의 값은 6만원이다. 자, 고로 x가 6만원이면 자, y의 값은 요게 x가 6만원이니까 6만원에 20%면 12,000원, 4만원 더하면 y의 값은 52,000원이다. 끝났죠? 그러면 동력 부문이 6만원이 되어 40%니까 24,000원. 자, 24,000원.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47,000원에서 요거까지 더한 게 6만원이니까. 자, 수선은 52,000원이니까 50%면은 26,000원, 0.25면은 13,000원. 갈 필요 없죠? 그러면 요거 더하면 5만원이고, 요거 더하면 37,000원. 요거 두 개가 87,000원으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A 제조 부문비는 19만원이고, 자, B 제조 부문비는 11만 7천원이 배부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게 바로 상호배부법. 자,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A 제조 부문비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A 제조 부문비의 합계는 19만 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A 제조 부문비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비, 그러면 얘가 되는 거고, 자, 전체를 물어보면은 요 밑에 19만 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98번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자, 활동 기준이 오히려 더 쉽죠. 자, 과거에는 재료비를 기준으로 하든지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자, 제주간접비를 배부했다면 활동 기준은 원가의 동인을 각 활동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원가 동인을 보면 자, 여기는 자, 제품 A와 B가 있습니다. A 제품과 자, B 제품이 나와 있고, 자, 먼저 작업 준비 활동. 자, 작업 준비 활동에는 8,000원. 자, 그런데 얘는 활동 사용을 기준으로 하는데 얘가 4회, 얘가 4회래요. 그러면 총 8회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절삭 작업에서는 자, 제주간접비가 10,000원. 근데 얘는 원가 동인이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시간과 4시간. 그래서 총 5시간을. 자, 그 다음에 품질 검사에서는 검사 시간을 기준으로 한대요. 그럼 얘가 6만 원인데 얘는 4시간, 얘는 2시간. 그래서 6시간이 걸렸다. 그럼 이제 제주간접비를 배부해 보면 자, 보세요. 8,000원이 작업 준비 활동인데 똑같잖아요. 4회, 4회니까 A 제품에 4,000원, B 제품에 4,000원 가면 되죠. 자, 절삭 작업은 10,000원인데 5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2,000원, 8,000원. 자, 6만 원은 4만 원과 2만 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위의 자료를 기초하여 제품 A의 단위당 자, 제주간접비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가 A 제품이 모두 얼마 나온 거예요, 이거? 46,000원에 32,000원. 자, A 제품은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200개. 자, 그 다음에 B 제품은 300개. 자, 그러면 200개를 만들 때 제주간접비가 46,000원이니까 단위당 얼마냐? 230원인가요? 자, 23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위의 자료를 기초하여 제품 A의 단위당 제조간접비를 구하면 요게 되는 거고, 요거는 요 놈을 요거로 나눠주면은 B 제품의 제조간접비 단위당 원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99번. 다음의 자료에 따르면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이것도 역시 자, 그림 그려서 이해를 합니다. 자, 먼저나 종합원가가 나오면 물량의 흐름을 그리세요. 자, 물량의 흐름을 그리면 자, 초, 투, 완말. 그러면 기초가 3,000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 진척도는 40. 자, 기말은 2,000개인데 완성도는 20. 자, 착수는 7,000개. 그러면 10,000개가 들어가서 완성은 8,000개죠. 자, 끝. 자, 그럼 먼저 주요 재료부터 구할 건데, 자, 주요 재료는 공정의 30% 시점에 전량이 투입된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는 균등하게 공정 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자, 그럼 이제 말이 얼마인가 봐요. 여기 보면은 말이 30%에 들어가는데 지금 20%밖에 진척이 안 됐죠. 그러면 기말은 없는 거예요. 자, 완성은 8,000개 플러스 기말은 없죠. 자, 평균이에요, 선입이에요? 평균법이니까 자, 이걸로 끝. 자, 가공비는 어떻게 돼요? 400개 곱하기 자, 완성은 8,000 플러스 400개. 그러면 재료의 완성품 환산량은 8,000개가 되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8,400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만약에 주요 재료가 제조 착수와 동시에 소비됐다. 그러면 0%일 때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말은 2,00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8,000 플러스 2,000 해서 10,000개가 되는 거고, 자, 지금처럼 자, 주요 재료는 30% 시점에 투입된다. 그럼 지금 20%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재료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 소리죠.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8,000개하고 8,400개가 정답이 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00번. 강남의사는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말 제공품의 평가는 선입선출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모든 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한대요. 그 얘기는 재료비와 가공비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자, 말은 100개, 완성도는 50%, 그러면 50개. 곱하기 완. 자, 완성이 안 나왔으면 그림 그리면 되죠. 자, 기초가 200개. 자, 350개 착수. 자, 기말이 100개. 그러면 완성은 450개가 되겠죠. 자, 말. 자, 말은 자, 여기 완성도가 얘는 50%고 자, 기초의 완성도도 역시 50%입니다. 그러면 말 마이너스 초는 100개가 되겠죠? 100개. 자, 그 다음에는 당. 자, 여기는 투입된 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입된 돈은 36만 원만 들어갔네. 자, 끝. 그러면 요게 400개고 자, 36만 원을 400개로 나누면 하나당 900원짜리. 자, 900원짜리가 50개가 남았어요. 따라서 기말 제공품은 45,0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회사의 기말 제공품의 원가 정답 간단하게 45,000원. 그러니까 평균법이다. 말, 찍, 초당. 선입선출법, 말, 초, 찍, 당. 그것만 외워놓고 계시면 원가에겐 진짜 쉬워요. 자, 101번.
자, 101번은 결합원가 문제네요. 자, 결합원가 문제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가서 자, 분리점에서 나뉩니다. 자, 먼저 중앙회사는 제품 값과 을을 결합 공정에서 생산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값 제품,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을 제품. 자, 결합 공장에서 재료가 100kg가 투입되었는데 원가는 12,400원이 들어갔어요. 자, 이 결합 공정을 거쳐 40%는 제품 값으로, 그러면 40kg는 값으로 갔고요. 자, 그 다음에 60% 60kg는 을로 갔다. 자, 그 다음에 제품 값은 그대로 킬로그램당 200원에 판매. 킬로그램당 200원에 판매. 제품 1은 1200원에 추가 가공비가 들어갑니다. 자, 추가 가공비가 1200원이 들어가서 킬로그램당 300원에 판매. 자, 상대적 판매가치법에 의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한대요. 자, 중요한 게 먼저 물량 기준이냐. 자, 물량 기준법은 저거 12,400 곱하기 40kg, 60kg. 그러면 100분의 40, 100분의 60이 여기 물량 기준법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적 판매가치법은 자, 12,400원 곱하기 자, 이거 판매하면 얼마가 돼요? 8만 원이죠? 자,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는 8만 원이고 여기는 6, 38, 18,000원이죠? 자, 8,000이죠, 위에가. 자, 여기는 8,00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8,000원이고 그러면 여기는 26,000분의 8,000 그 다음에 26,000분의 자 18,000 이렇게 되죠. 요게 상대적 판매 가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실현 가치다. 자, 순실현 가치법은 12,400원 곱하기 자 최종 판매 가격이 18,000원이잖아요. 여기서 추가 가공비를 빼야죠. 1,200원을. 그러면은 16,800이 나옵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내버려 두고 그러면 16,800과 8,000 그러면은 24,800이죠. 여기가 자 24,800분의 저기는 8,000 자 여기는 24,800분의 16,8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량기준법인지 상대적 판매가치법인지 순실현가치법인지 자, 이 문제에서는 상대적 판매가치법이니까 요거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제품 을의 킬로그램당 생산원가예요. 그러면 요거네요, 요거. 그러면은 자, 계산하시면 12,400 곱하기 18,000 나누기 26,000 해주면은 여기는 8585가 되네. 8585. 그러면 여기까지가 8585죠? 자, 8585에다가 추가로 얼마 들어가요? 1,200원이 들어가니까 자, 여기에 1,200원을 더하면은 9784. 그런데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킬로그램당 생산 원가 그랬으니까 얘를 60으로 나눠줘야죠. 자, 그러면 나누기 60 해주면은 163원이 나오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자, 킬로그램당 을 제품의 생산 원가 163원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다시 한번 자,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느냐 상대적 판매 가치냐 순실현 가치냐 요거에 따라서 답이 바뀌어진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2번 주식회사 나라는 한 가지 제품만 생산하고 있다. 자, 뭐예요? 딴 거 볼 필요도 없죠. CVP 분석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을 6만 원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제품을 판매하느냐. 요거 딱 중요한 게 뭐예요?
수량을 물어볼 때는 단위당 공원이익. 자, 그 다음에 금액을 물어볼 때는 공원이익률. 요것만 밑에가 틀린 거죠. 위에는 똑같아요.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물어봤다. 그러면 고정비만 올려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목표이익이 있다. 고정비 플러스 목표이익이고, 세후 그러면 고정비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분의 목표이익.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단위당 공원이익은 판매 가격이 3,000원인데 변동비가 1,800원이에요. 그러면 공원이익은 1,200원. 자, 여기에 고정비는 50.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은 40%. 자, 여기에 목표이익은 6만원. 그러면 끝났네요. 자, 우선 얘부터 계산합니다. 6만원 나누기 0.6. 그러면 10만원에다가 50만원을 더하면 60만원이고, 얘를 1200으로 나눠주면은 500개를 판매하면은, 자, 조건 내에 부합된다. 자, 103번. 주식회사 기련의 X1년도 예상 매출액과 고정비는 600만원과 80, 공원이익률은 20%. 자, 안전한계 비율을 구하래요. 자, 안전한계 비율은 매출액분의, 자, 매출액 마이너스,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그럼 지금 예상 매출액은 600만원이네요. 자, 600만원에서, 자, 얘만 구하면 돼요.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려면 금액이니까 공원이익률이죠. 자, 공원이익률은 0.2. 자, 0.2분의 고정비가 80. 자, 그럼 우리는 80만원을 0.2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400만원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그러면 600만원분의 200만원이니까 33%쯤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주식회사 기련의 안전한계 비율은 33%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104번. 모닝회사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00만원이고 공원이익률은 40%. 자, X1년도 영업이익이 40이었다면 자, X1년도 매출액은, 자, 금액으로 나올 때는 공원이익률. 자, 공원이익률은 얼마예요? 0.4. 자, 그 다음에는 고정비를 구해야 되는데, 자, 고정비가 안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200이래요. 그러면 요거 고정비, 요게 200. 그러면은 고정비는 8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목표이익을 얼마 잡았습니까? 40. 자, 그러면 요거 120을 0.4로 나눠라. 자, 120만원을 0.4로 나누면, 자, 300만원이 정답이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X1년도 매출액은 300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자, 105번. 자, 다음은 신촌공업사의 재고와 관련된 자료다. 다음 자료로 전부원가 계산과 직접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 자, 이건 뭐예요? 언제나 이런 문제 나오면, 자, 생산량과 판매량만 비교하면 돼요.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크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자, 직접원가보다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산량은 2만 개, 판매량은 14,000개. 그러면 전부원가가 더 크네요. 그러면 얼마나 크냐를 알기 위해서는 고정제조간접비가 얼마인가 봐야죠. 자, 고정제조간접비는 4만원 나왔습니다. 고정제조간접비가 4만원. 그러면 이거를 생산량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생산량 2만 개.
2만 개에 4만 원이면 하나당 2원이 차이가 났죠? 하나당 2원. 그런데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4천 개가 많으니까 당연히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보다 8천 원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8천 원이 크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X1년 3월에 영업을 시작한 고려상사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실제 원가를 채택하고 있고 3월과 4월의 생산 판매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이렇게 두 달이 걸쳐 있을 때, 두 달이 걸쳐 있을 때는 언제나 전초, 변말,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여기가 전초, 자, 여기가 변말. 그러면, 자, 우선,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20이래요. 그러면 이제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얼마냐? 요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기초 제공품에 포함된 고정지주간접비는 없죠. 왜 없어요, 지금? 3월에 영업을 시작했는데, 3월과 4월이고 지금 4월이네요. 그러면 있어요. 자, 3월의 기말이 4월의 기초입니다. 그러면은 3월에 생산량이 8,000개인데 7,000개를 판매했어요. 그러면 1,000개가 남아있죠? 자, 그리고 차이는 고정지주간접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자, 고정지주간접비가 3월에는 80만 원이 들어갔고, 자, 생산량이 8,000개. 그러면 하나에 100원씩이네. 그런데 7,000개를 팔았고 1,000개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요게 기초 제공품에 포함된 고정지주간접비가 10만 원이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자, 기말은, 자, 거기 보세요. 아까 3월에 1,000개가 남았는데 4월에 9,000개를 생산했어요. 그럼 10,000개. 그 중에서 8,000개를 팔았으니까 2,000개가 남아있네요. 그러면 2,000개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야죠. 자, 생산한 게 9,000개를 생산했고, 자, 들어간 고정지주간접비는 108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108만 원을 9,00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9,000개로 나눠주시면은 한 개당 120원. 자, 몇 개가 남아있어요? 아까 2,000개가. 그러면 여기는 24만 원이 남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144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이니까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134만 원이 간단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두 달에 걸쳐서 그럴 때는 전초, 변말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전부원가,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금액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107번. 주식회사 대충은 단일 제품을 연속하여 대량 생산하고 원재료는 공정 초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제조 진척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하고 기말 제공품의 평가는 선입선출법이다. 자, 그럼 먼저 기초 제공품은 400개 어쩌고 저쩌고 나왔고, 자, 이 뭐예요? 이게 품질 검사를 합격한 수량의 5%가 공손, 정상 공손이래요. 자, 한번 이건 그림 그리셔서 이해를 해야죠. 자, 이렇게 그리면 기초가 400개, 30%. 자, 이번에 2,600개가 투입됐고, 그 다음에 완성은 모르고, 자, 공손이 200개, 기말은 500개, 80%. 그러면 3,000개인데 700개니까 완성은 2,300개가 되죠. 자, 언제나 공손이 나오면 요거를 기초하고 착수로 나누라. 그러면 400개가 기초분이고, 자, 착수분에서 1,900개가 완성됐죠? 자, 그 다음에 기말은 500개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자, 기초는 30%부터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요거는 전달에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단기 착수분은 0%에서 100%까지 다 들어갔고, 기말은 0%에서 80%까지 여기죠. 80%. 그런데 검사는 언제 하는데요? 공정의 70%에서 검사를 한다네. 그러면 여기서 검사를 하니까 얘도 통과, 얘도 통과, 얘도 통과. 그러면 단기의 품질 검사에 합격한 수량은 2,800개가 되겠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세 개가 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정상 공소는 품질 검사에 합격한 수량의 5%래요. 그러면 140개가 정상 공손이 되죠. 140개가 정상. 그러면 60개는 비정상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정상 공손 수량은 몇 개냐? 그랬으니까 140개가 정상 공손 수량. 이거 원리만 알면은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죠. 자, 108번 표준 노무원가 임률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표준 원가는 자, 그 다음에 표. 자, 뒤에가 돈. 자, 실제 노무 시간은 1500시간. 그 다음에 실제 노무원가의 임률은 350원. 자, 실제는 1500시간. 그 다음에 표준 임률. 자, 표준 임률은 안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표준 수량. 자, 실제 시간에 허용된 노무 시간은 2000시간. 자, 얘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요? 임률의 차이가 나왔네. 그럼 이걸 구하면 되죠. 자, 1500시간에 350원. 그러면 얘가 52만 5천 원인데, 자, 여기에 보면은 임률 차이가 3만 원이 불리하대요. 그러면 49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3만 원이 불리하니까, 그러면 49만 5천 원은 요거에다가 표준 임률을 곱한 거니까 49만 5천 원을 1500시간으로 나눠주면 330원이 표준 임률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문제가 요구하는 표준 노무 임률은 330원이 되고, 만약에 능률 차이를 물어봤다. 그러면 요거 곱하기 하면은 얘는 66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66에서 495를 빼면 되죠. 그러면은 66만 원에서 49만 5천 원을 빼면은 16만 5천 원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얘보다 적게 들어가면 유리, 얘보다 많이 들어가면은 불리. 자, 109번. 자, 이번에도 역시 자, 표준 원가네요. 그러면 요대로 또 들어갑니다. 자, 제품 1000개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 구입된 직접 재료비는 12만. 자, 실제 투입된 재료는 9,000kg. 자, 그 다음에 제품 단위당 표준 재료비는 104원. 자, 직접 재료비와 재료비의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를 옳게 나타낸 거. 자, 단 직접 재료의 가격 차이는 구입 시점에서 계산. 자, 그럼 여기서는 실제 투입된 재료비가 9,000kg죠. 요게 9,000kg고, 자,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재료 원가의 가격 차이를 구입 시점에서, 그럼 구입할 때로 가야죠. 그러면 제품 1000개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 구입된 재료비는 12만 원이고 만 킬로. 그러면 만 킬로에 12원. 그래서 12만 원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는 만 킬로의
표준 가격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준 가격은 킬로그램당 13원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표준 한 개당, 자, 표준 투입량은 한 개당 8kg래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1000개를 만들었죠. 자, 1000개를 만들었으니까 얼마가 돼요? 8,000이 되나요, 이게? 자, 8,000. 그래서 여기 104원이라는 것은 한 개, 자, 제품 한 개의 표준 투입량은 8kg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0개를 생산했으니까 표준 수량은 8,000kg가 되는 것은 알 수 있죠, 여기서? 자, 표준 가격은 13원이고, 그러면, 자, 여기는 9,000 곱하기 13원 하면은 여기는 11만 7천원이고, 여기는 8,000원 곱하기 13원 하면은 10만 4천원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11만 7천원에서 빼면은 13,000원이 더 들어갔으니까 불리한 차이가 되고, 여기 표준 가격은 13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재료는 구입 시점에서 분석하니까 12만원, 13만원에서 만원이 유리하죠? 자, 여기는 만원 유리. 자, 이렇게 되니까 만원이 유리하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만원 유리, 그 다음에 능률 차이는 13,000원이 불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재료를 구입 시점이 아니라 사용 시점에서 분석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9,000원이 되는 거고, 9,000kg가 되고, 여기는 이제 12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야? 10만 8,000원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9,000원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어느 시점에서 분석하느냐? 요게 구입 사용 시점에서 분석이고, 자, 요 위에가 요게 이제 구입 시점에서 분석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표준원가는 하여튼 표 안에 답이 다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10번 고조전법입니다. 자, 요거는 자, 조업도와 돈의 차이 고저. 그러면은 생산량이 가장 많았을 때가 13,000kg. 자, 그때 들어간 제주간접비는 47만 5천원. 그 다음에 가장 조업도가 적었을 때가 5,000단위. 자, 거기에 들어간 제주간접비는 27만 5천원. 그러면 여기는 8천, 여기는 20만. 이러면은, 자, 단위당 변동비는 얼마가 돼요? 20만 나누기 8천 하면은, 자, 25x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를 구해야죠. 자, 25원에 5,000개면은 12만 5천원. 자, 마이너스 27만 5천원 하면은 고정비는 15만 원이 되는 거죠. 자, 한 개당 25원의 변동비와 15만 원의 고정비로 구성된 원가 함수가 탄생이 됐죠. 자, 이건 위로 해도 돼요. 자, 시간당 25원씩 13,000. 그러면 13,000 곱하기 25. 그러면 32만 5천원. 자, 47만 5천원에서 차감하면은 내나 고정비는 15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6월에 예정 생산량이 8,000개다. 그러면 여기가 8,000개를 만들 때, 자, 단위당 변동비는 25원이니까 20만 원인가요? 826. 그리고 이제 15만 원이 더해지니까 35만 원이 자, 추정되는 제조간접비가 된다. 자, 그래서 자, 정답은 1번 35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끝났고. 자, 그 다음에는 자, 111번입니다. 최근 2년간 총 고정 제조원가와
단위당 변동 제조 방제비에 변화가 없고 생산량과 총 제조 원가는 다음과 같다. 자, 이것도 고조점법의 응용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고저. 자, 밑에는 조업도 위에는 돈 그랬죠? 그러면 300개에 80. 그 다음에 저 200개에 60. 그러면은 100개에 20.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만 원을 100개로 자, 나눠주면은 시간당 2,000원이 변동비죠. 한 개당 2,000원의 변동비에다가 자, 고정비는 자, 이렇게 곱하면은 40이니까 20이네요. 자, 이렇게 곱해도 마찬가지죠. 60이니까 20. 그러니까 자, 시간당 2,000원의 변동비와 20만 원의 고정비로 원가함수가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런데 X3년도에 총 고정비가 10%가 늘어난대요. 그러면 생산량이 400개래. 그러면 400개면은 자, 400개가 20만 원이면은 변동비는 80만 원이고 자, 여기에 고정비가 10% 늘어난다. 그러면 22만 원이 된다. 이 소리죠? 자, 따라서 총 원가는 102만 원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3년도의 총 제조 원가는 102만 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12번. 주식회사 한사는 부품 A를 자가 제작하고 있고 자, 연간 5,000개의 부품 A를 자가 제조 시에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다. 자, 이것도 많이 했던 거죠. 자, 요거는 자가 제작할 때와 외부에서 구입할 때, 자, 금액을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자가 제작하면은, 자, 돈이 얼마가 나가요? 하나당 600원씩에 5,000개. 그러면은, 5, 6, 2, 30, 300만 원이 내가 만들면 300만 원의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구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한 개당 550원씩 납품하겠대요. 그러면 5, 25, 5, 25, 275만 원이 나가겠죠?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만들다가 외부에서 구입하니까 유휴시설이 놀고 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은 5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50만 원은 돈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품 A에 배부된 고정 제조 간접비. 자, 우리가 변동비는 물건을 안 만들면 안 들어가지만 고정비는 물건을 안 들어가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조금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고정비는 단위당 40%가 회피 가능하다. 그러면 60%는 들어간다 이 소리죠. 그러면 6, 2, 12, 6, 5, 30, 150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150원씩 5,000개니까 75만 원은 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가는 돈이 350인데 50만 원이 들어오므로 자, 결국 얘도 300만 원만 나가게 되네요. 그럼 내가 만들어도 300 나가고 외부에서 구입해도 300이 나가면 뭐 아무거나 자,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가 제작하나 자, 외부에서 구입하나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라스트. 주식회사 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내년도 예정 생산량은 2,000개. 자, 단위당 판매 가격은 20원. 자, 주식회사 한국은 거래처로부터 단위당 12원의 제품을 200개 구매하겠다는 특별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식회사 한국은 특별 주문 수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여유 생산 설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다만 자, 초과 근무로 인하여 단위당 2원씩 원가가 추가로 발생한다. 자, 그럼 우리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나 볼까요? 재료비 4원, 노무비 2원, 변동비 2원. 자, 변동비는 8원인데
자, 추가 근무로 인해서 2원이 더 들어가면은 하나에 10원씩이 원가죠. 자, 근데 몇 개를 구매하겠대요? 자, 200개를 구매하겠답니다. 하나에 얼마씩? 12원씩. 그럼 우리 아까 하나에 얼마예요? 자, 다시 한번 변동비만 따지면 되는 거죠? 자, 변동비는 4원, 2원, 2원, 8원. 그런데 추가 근무로 인해서 2원 추가. 그러면 이제 하나 만들 때마다 10원씩 원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얼마에 사겠대요? 12원에 사겠대. 그러면 하나에 2원을 공헌하네요. 자,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200개. 그러면 우리는 이 주문을 받아들이면 400원만큼 이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400원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약 100여 문제를 골라봤는데 흐름은 다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먼저 풀어보셔서 틀린 거 위주로 다시 한번 기본서에서 또 공부하시고 이러면은 뭐 충분히 올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계는 내가 얼마만큼 풀어봤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자, 하여튼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하셔서 금년에 꼭 합격하시고 자,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를 담당하는 김향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소모를 검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이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 하얀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색 바탕에 하얀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소모 밴드로 들어갑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학습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요,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도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스모 밴드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원리 김양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